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렴합니다. 감정가가 6천만 원이 이제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최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되고 노후된 그 어떤 느낌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쵸? 여기 주변에 무슨 아파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아파트가, 빌라가 이제 아파트로 서서히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싸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로 어떤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해당 물건에 대해서도 해당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감정가는 6,100만 원, 최저가는 1,990, 그러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반 가격도 더 이하로 떨어진 거고요. 종류는 다세대 주택 1984년식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13.7평. 그러니까 이제 13평 정도 되니까 투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방을 좀 많이 뺀다고 하면은 4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거는, 땅이 크다는 거죠. 땅이 13평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정해진 땅 크기에 위로 세대수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좀 작습니다. 물론 이제 저층 아파트는 또 지분이 높죠. 근데 이제 보면은 빌라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보다 지분이 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해당 건물을 뽀개고 새로운 건물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가치를 받는 게 이제 땅,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뭐 빌라,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구할 때는, 살 때, 투자할 때는 이런 지분이 큰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지분에 숨겨진 또 시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그 가치를 땅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오래된 빌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값 안 쳐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 단독, 다가구, 땅이 좀 큰 주거용 그 건물, 경매 물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의 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땅 지분이 큰 게 좋아요.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읍, 무슨 리 해갖고 뭐 빌라인데 땅 지분이 엄청 크죠. 뭐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건물이 그게 중요합니다. 위치는 부산 감천동 302호, 3층에 302호예요. 신항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변에 낡은 주택이나 빌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위치의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면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경매 물건은 이 화살표가 이제 경매 물건인데, 이쪽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해당 아파트도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새롭게 뽀개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은 것 같아요. 지금 백사라고 보이는 거 보니까 동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해당 3층이니까 2층, 3층이 이제 이쪽이 302호고요. 그래서 남서측에서 보면 진입로인데 여기가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그 경매 물건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주차가 안 돼요. 보시면 이제 주차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해당 경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동네 자체가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경매 물건만의 어떤 단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이 집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입로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데, 여기 302호가 해당 경매 물건이고 평면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출입구가 보시면 요쪽이 이제 계단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계단이고, 그래서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계단 302호. 근데 이제 보면은 모양이 썩 이쁘진 않죠. 건물 평수가 13.74평인데 302호인데 이렇게 썩 이쁘진 않습니다. 그죠? 뭐 증축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 불법이나 이런 게 등재가 안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0년에 소유권 이전이 3,500만 원으로 매매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에는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현황은 뭐 딱히 선순위나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위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가까이 보면은 아까 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천동 오펠리움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총 4개 동이네요. 그렇죠?
101동, 102, 103, 104동.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인데도 해당 경매 물건보다도 지대가 좀 높죠. 위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부일외고, 그다음 부일전자 디자인 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천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은 많네요.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은 주차가 힘들어서 좀 불편하고, 그다음 교통편도 조금 내려와야 돼요. 이쪽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초중고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부산 특유의 감천동인데, 부산에서도 그렇게 뭐 시내권에 속한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흔히 우리가 시골에서 부산 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하지만 이제 초중고나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어떤 소소한 좀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물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위치나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펠리움 아파트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2008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천단지 아파트 210세대는 이게 1980년 84년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은 지가 꽤나 오래됐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그 최근에 이렇게 위에 해당 경매 물건 위에 아파트가 들었었다는 거는 위치나 이런 게, 땅값이나 이런 게 아파트 들어오기에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여파가 좀 미칠 수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미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지대를 전부 다 어떤 그 주택이나 빌라를 다 뽀개고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주택이나 빌라들에 대한 소유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음마 아파트도 재개발 얘기 나오면 30년이요.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물건 접근할 때는 제가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힘이 안 들어야 되고, 첫 번째 힘이라는 건 돈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굉장히 짧게 느껴야 돼요.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힘이 안 든다는 거는 투자금이 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투자금이 막 1, 2억 들어가 있는데 그거 30년 버틸 수가 있을까요? 내 전 재산이 1, 2억인데 거길 다 때려 박았으면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의 어느 정도,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긴 시간을 짧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감정가가 6천만 원이고 최저가가 1,00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월수리 좀 해놓고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뭐 1, 2천만 원 이짝저짝 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을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그렇죠? 재개발이나 이런 게 긴 시간 동안 짧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짧게 느끼려면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자녀가 한 명 있거나 두 명이 있으면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많이 있으면은 잘 신경이 안 쓰이죠.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맨날 볼 겁니다. 뭐 뉴스 떴나 시세는 올랐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매 물건이 수십 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신경도 잘 안 가요. 왜냐면은 한번 계약해 놓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르신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이 한번 사면 특징이 뭐냐면 그냥 별말 없으면 계속 삽니다. 2년이고 저도 해봤는데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계속 살아요. 그래서 뭐 이사 갈 때나 아니면 혹은 이제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해야 되는 그럴 때만 좀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매 물건 개수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물건이 있었나? 자꾸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왜냐면 이제 다른 또 부동산 경매 물건도 찾아서 또 재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 쪽에다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건이 많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 20년, 30년의 그 긴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어떤 기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힘이 좀, 아까 또 부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힘이 좀 덜 들어가야 된다. 돈이 덜 투자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 월세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받는다 쳐볼까요? 그럼 1년이면 360이에요. 그렇죠?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에서 한 5년 되면은 해당 투자금을 뽑아 버린다는 거예요. 월세로.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볼 건데 본건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저층 아파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500에 3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저층 아파트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 5층이에요. 5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좀 빡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평수는 50제곱미터, 해당 경매 물건보다는 약간 큽니다. 약간 355, 15평이니까 한 2평 정도가 큰 게 500에 30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단독 다가구가 40제곱미터, 30제곱미터. 그러니까 해당 경매 물건보다는 조금 작고, 이게 432, 40제곱미터, 얘보다 더 작네요. 한두 평 정도 작은 게 35, 500에 35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나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옵션도 이런 거 옵션 없잖아요. 옵션 있나요, 이런 거? 그렇죠? 융자금 저금 마당이 있나 보네요. 방 2개, 25년 차.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오래되고 노후된 건 단점이 아닙니다. 수리 좀 깔끔하게 해놓고 옵션 맞춰주면 옵션 맞춰주면 얘네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수리 전략을 짜서 임대를 좀 괜찮게 가져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해당 물건의 이제 총평을 보면은 감정가 대비 30% 싸졌어요. 2천만원, 1000만원대고, 그리고 월세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30만원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노후 때는 수리비 부담이 있어서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수리를 몇 번 해보면 크게 뭐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13평짜리 수리비 해봤자 싱크대하고 화장실, 도배장판 뭐 그거밖에 더 있을까요? 전등이나 이런 거는 뭐 등 새로 교체해 주면 되니까, 옵션도 당근마켓이나 이런 걸로 중고로 해도 얼마 안 듭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일단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진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격 당연히 안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오르는 게 첫 번째 소문이 돌면 많이 오릅니다. 뉴스가 뜨고 확정이 되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쌀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소문도 안 날 때, 그냥 할지 말지 모를 때, 그때 사는 게 가장 쌉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잘 들어오고 주변에 이런 감천단지 아파트가 현수막이 막 걸리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또 동네가 들썩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이런 조짐이나 이런 거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네를 한 바퀴 쓱 돌아와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감정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렸고, 굉장히 저렴하죠. 6천만 원이 1000만 원 된 집을 살펴봤습니다.